안녕하세요, 레이입니다. 오늘은 홈 어시스턴트의 외부 접속을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어시스턴트는 개인이 구축하는 서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 쪽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보안성 강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접속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가령 접속 URL을 매우 어렵게 하거나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포트가 아닌 다른 포트를 사용하는 거죠. 보안성 강화를 사용하기 위해 주소가 어려워지면 본인이 사용할 때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접속 시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변경하는 것이죠. 지난번 외부 접속 첫 번째 시간에 공유기 포트 포워딩을 기억하시나요? 이때 홈 어시스턴트의 외부 접속 포트를 원래 사용하는 8123번이 아닌 18123으로 설정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속 도메인과 포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접속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안성 강화를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접속 계정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도메인이나 포트 번호까지 노출이 되어 있더라도 홈 어시스턴트 페이지에 접속을 하려면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어렵게 만들면 로그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성이 강화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추가적인 관리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로그인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네이버의 2차 인증이나 구글 홈의 휴대폰 로그인 등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정상적으로 입력하더라도 설정된 기기에 인증번호를 전송하거나 기기에서 인증을 선택해야 로그인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자 이번 시간에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통신의 보안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HTTP와 HTTPS라는 단어입니다. 크롬에서는 주소 표시줄에 기본적으로 잘 안 나오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를 사용하면 주소 표시줄 맨 앞에 쉽게 보입니다. 이것은 웹페이지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신 규격으로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HTTP는 평문, HTTPS는 암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개인용 서버이기 때문에 사이트의 접속이나 계정의 보안을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한데 네트워크를 감청하는 방식의 공격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페 공용 와이파이 같은 거 쓰지 마라, 해킹당한다. 이게 뭐냐면은 해커가 카페에 있는 와이파이에 접속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해당 네트워크에서 오고 가는 정보들을 다 감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때 HTTP, 즉 평문 전송을 한다면은 그 해커는 아이디랑 패스워드 같은 거 입력하는 거를 다 캐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HTTPS 방식의 통신을 권장해 드리는 겁니다. 자, HTTPS가 중요한 건 알았는데 그걸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HTTPS를 사용하려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암호화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증서, 보편적으로는 SSL 인증서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인증서는 무료와 유료가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역시나 제 강좌는 초보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 인증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정하는 방법은 최소한의 애드온으로 설정을 하지만 홈 어시스턴트 거의 전용으로만 쓸 수 있는 것과 추가적인 애드온이 필요하고 관리나 그런 것들이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덕DNS 애드온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덕DNS 애드온에는 자체적으로 인증서를 받아올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물론 덕DNS 자체 인증서는 아니고 무료 인증서로 유명한 Let's Encrypt의 인증서 발급을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슈퍼바이저에 DNS로 들어가셔서 컨피그레이션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위쪽에 보시면은 Let's Encrypt라는 항목이 있고 Access Terms라는 항목이 기본적으로 펄스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true로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 Save를 눌러주시고 리스타트 애드온을 누르신 다음 로그 페이지로 이동을 해줍니다. 로그 페이지는 자동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리프레시를 눌러주세요. 리프레시를 누르면은 조금씩 진행이 됩니다. 우선 DNS의 기본 기능인 공인 IP를 체크하여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노체인지가 떴습니다. 리프레시를 계속 진행하면 이제 인증서 발급 과정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어떡하죠? 인증서 발급이 실패하였습니다. 지금 오류 내용을 보면은 너무 많은 인증서 발급을 이 도메인에서 시도를 했다고 뜹니다. 보통 일주일에 몇 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영상 제작하기 전에 이거를 테스트 해본다고 여러 번 발급을 받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힌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다른 도메인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자, 다른 도메인을 만들어 와서 도메인 쪽에 집어넣고 다시 로그 쪽으로 가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갱신은 되지 않으니까 리프레시를 눌러주면서 상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 맨 아래 보시면은 creating fullchain.pem 파일이 생성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맨 끝에 던이 떠 있으면은 이제 인증서 발급이 완료된 겁니다. 그런 다음 이 내용을 홈 어시스턴트의 컨피그레이션에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에디트하는 방법은 SSH로 접속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삼바 등을 사용하여 수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홈 어시스턴트의 강력한 애드온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드온 창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 애드온 스토어로 이동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건 파일 에디터라는 오피셜 애드온입니다. 파일 에디터를 선택하여 인스톨을 눌러주세요. 인스톨이 완료되었으면 컨피그레이션 페이지로 이동하여 첫 번째 항목 dir first는 true로 변경해 주시고 두 번째 항목인 endpost base pass는 false로 변경해 주세요. 그런 다음 save를 눌러주시고 인포 페이지로 이동하여 스타트를 눌러주세요. 바로 위에 있는 옵션 중에 show in sidebar가 있습니다. 요거를 활성화해 주시면 옆에 뜹니다. 사이드바에 있는 파일 에디터를 클릭하셔서 열어주세요. 지금 보시면 502 배드 게이트웨이라고 뜹니다. 이거는 아직 이 애드온이 다 기동이 안 됐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파일 에디터를 클릭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파일 에디터로 이동을 하셨으면 좌측 상단에 브라우즈 파일 시스템을 클릭하셔서 configuration.yaml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오른쪽을 클릭해 주시면 파일 에디트가 가능하게 변경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 내용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치는 아무데나 괜찮아요. 대신 이 항목이 가장 앞에 위치를 해 있어야 됩니다. HTTP라는 이 항목이 만약에 스페이스가 앞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은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일 앞에 놔두셔야 되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SSL Certificate나 SSL Key 이 부분들은 스페이스를 2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로가 /SSL에 풀체인과 프라이빗 키가 있습니다. 이 SSL이 DNS에서 기본적으로 받아오는 인증서의 경로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 내용은 영상 설명에 그대로 적어드릴 테니 해당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셨다면 애드온 우측 상단에 있는 세이브 버튼 빨간색 디스크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파일 세이브 석세스풀이 뜹니다. 자, 이제 추가적인 설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의 설정 탭으로 이동하여 우측에 있는 목록 중
일반을 선택해 주세요. 일반 탭의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외부 URL과 내부 URL이 있습니다. 외부 URL에 https를 포함하여 https // 2개, 그런 다음 지금 접속하려는 외부 주소를 전부 입력해 주세요. 뒤에 포트가 있다면은 포트까지 다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dockdns.org 18123으로 진행을 했었죠. 내부 URL은 마찬가지로 https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http는 접속이 안 돼요. 이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내부 IP 주소인 192.168.0.40/8123 입력을 하셨으면 저장을 눌러주시고 상단에 서버 제어 항목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구성 요소 확인을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뭔가 구문이 틀렸거나 하면은 구성 요소 검사에서 무조건 오류가 나옵니다. 이 구성 요소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만약 여기에 구성 요소 검사가 없다 그러면 고급 모드를 활성화하지 않으신 거예요. 좌측 하단에 프로필 들어가셔가지고 고급 모드를 반드시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설정에 서버 제어로 이동하셔서 구성 요소 검사를 모두 완료를 했다면은 서버를 재시작해주세요. 지금 이 장비는 라즈베리파이에 SD카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의 재시작 속도가 좀 느립니다. 한 1분 가까이 걸릴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들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빠른 속도를 위하여 라즈베리파이에 SSD를 장착한다든지 아니면 라즈베리파이가 아니라 NUC에 설치를 하는 것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분 정도 기다려 본 다음 주소 표시줄에 https를 포함하여 .dns.org 아까 저는 18123으로 지정을 해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https로 시작하는 주소로 접속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시도하시면 정상적으로 https로 시작하는 주소로 접속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통신을 하는 것은 암호화 통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패킷을 가로채거나 한다고 해도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포트 번호가 붙는 게 싫으신 분들도 있죠. 그러실 경우에는 포트 포워딩을 443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볼게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거든요. 이 방법은 홈 어시스턴트만 사용할 때는 굉장히 편하고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홈 어시스턴트 이외의 다른 것들, 가령 스마트 띵스 연동을 위해서 HA 커넥터 같은 걸 사용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 IP를 HTTP로 접속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IoT 장치 간 통신에 관련된 문제라 가지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홈 어시스턴트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설치를 하는 게 가장 편하실 거고, 다른 것도 많이 사용하시거나 그러시면은 다음에 알려드릴 내용을 한번 참조하셔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